안녕하세요. 유홍준입니다. 오늘은 정보 시스템 개발 분쟁 시 대응 방법에 대해서 좀 특강이라기보다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 법적 분쟁이 좀 부쩍 많습니다. 이 IT 쪽에 법적 분쟁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왜 그렇겠습니까? 일단 모든 시스템들 내부에 다 소프트웨어가 장착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이제 융복합 시대이기 때문에 융복합 시대에서는 이제 다양한 모든 그러니까 IoT라든가 모든 이제 인터넷에 접속되는 모든 기기들이 다 이제 거의 소프트웨어 없이는 이제 안 되게 돼 있죠. 또 회사 자체도 그동안에 사람들이 다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것을 이제는 소프트웨어에게 많은 부분을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사 자체가 모든 개발을 할 수가 없거든요. 회사가 IT 전문가 회사가 아니라 어딘가 의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의뢰를 받은 데서 서로 이제 잘 수행이 되고 하면은 이제 완료가 잘 되는데 여기는 잘했다고 하고 개발한 데는 잘했다고 하고 또 의뢰한 데서는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이건 못 쓰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분쟁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이 분쟁을 이제 안 발생하도록 하면은 이제 제일 좋을 텐데 이제 부득이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문제입니다. 우선 이제 개발 분쟁을 보려면은 크게 개발 분쟁이 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코스트가 있고요, 스케줄이 있고 품질이 있습니다. 우선은 그 주관 기간, 그러니까 이제 민간 업체라고 보더라도 민간 업체는 기본적으로 개발 업체에다가 맡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게 이제 의뢰하는 업체예요. 의뢰 업체. 근데 이건 이제 민간 업체에서만 생기는 건 아니고 사실은 이게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도 이 분쟁들이 많습니다.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도요. 그럼 이제 의뢰를 합니다. 그 의뢰를 할 때 이제 어떤 가격이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격 결정 단계에서는 큰 이슈는 없습니다. 어차피 이 가격에 하겠습니까? 했을 때 개발업체가 네 하겠습니다. 하겠다 해서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단계에서 무슨 크게 문제될 만한 소지는 크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계약이 성립된 이후의 문제입니다. 계약이 성립된 이후.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는 계약이 성립이 됐어요. 계약이 성립됐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문제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문제 영역으로. 그러면 문제 영역에서 해결 영역으로 가야 되잖아요. 해결 영역으로. 이제 문제 영역을 우리가 프로그램 도메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도메인. 그리고 해결 영역을 솔루션 도메인. 솔루션 도메인이 되겠죠. 그러면 이 하는 과정에서 어떤 단계별 작업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렇게요. 이게 시간이 이제 흐르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선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이 스케줄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일정이 이제 제대로 잘 이행이 됐나. 일정이 계획대로 잘 이행이 됐다면은 크게 문제가 없겠죠. 그럼 이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느 정도 시점에서 보니까 주관기관, 그러니까 의뢰업체 입장에서는 좀 뭔가 좀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다. 또
개발업체 시각에서는 이때는 뭘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뭘 협조를 잘 안 해준다. 또 이렇게 또 불만이 생길 수 있는 거고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분쟁의 싹이 계속 이제 트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같은 가격을 지불했는데 의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내가 준 가격보다는 품질이 많이 떨어진다. 이 의식이 이제 분쟁의 이제 씨앗이 되는 겁니다. 품질이 떨어진다. 그런데 이제 또 개발자 시각에서는 뭐냐 하면은 나는 그래도 최대한 품질을 맞추려고 그러는데 너무 과도한 요구사항이 있다. 또는 요구사항이 너무 자주 변한다. 뭐 이렇게 해서 품질을 맞추기가 어렵다. 또 거기에 비해서 가격도 조금 준다. 뭐 이런 이제 어떤 쟁점들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와중에서 이제 소용돌이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개발 분쟁을 볼 때는 항상 이 비용하고 스케줄, 이걸 우리가 CSQ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스케줄하고 품질, 이 세 가지의 상관관계를 항상 보면서 거기서 그 쟁점이 어디서 핵심적인 부분인가 그거를 우선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쟁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파악을 할 때 분쟁을 볼 때 이제 제가 이제 감정 평가라든가 또 우리 감리를 나가면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분쟁이 날 때 시각이 서로 이렇게 지엽적인 부분에서 자꾸 이게 분쟁을 해요. 그러면 이게 결론이 잘 안 납니다. 결론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 개발자 시각에서는 나는 90% 개발이 완료됐다. 또 사용자를 하는 의뢰자 입장에서는 하나도 안 돌아간다. 그럼 0% 아니에요. 이 갭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최소한도 90%의 비용은 달라. 여긴 뭐냐 이거 우리가 하나도 쓸 수가 없는데 우리는 0%다. 뭐 어떤 이미 우리 저 중도금 지급한 것도 내놔라. 이렇게 되면 이제 큰 분쟁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책임 관계를 좀 명확하게 봐야 되는데 이때 개발의 진척도라는 이 개발적인 시각에서만 보면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뢰자 입장에서는 이제 불리해질 수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개발자 시각에서는 이제 이 완성도 시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유리하겠죠. 그러나 의뢰자 입장에서는 이 완성도 시각으로 가면 완성도라는 걸 내가 검증할 수가 없는 거고, 예를 들어서 어떤 기능이 소스 코드가 왔는데 이걸 이번에 개발했는지 옛날에 했던 소스를 가지고 여기 카피해 놨는지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발 시각에서 가면은 의뢰자 입장에서는 결정적으로 거의 불리한 입장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가 양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우선 이제 공통적으로 문제가 없을 만한 시각은 뭐냐면 이겁니다. 일단 양면적 시각으로 봐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관리적 시각입니다. 매니지먼트. 하나는 기술적 시각입니다. 기술적. 네, 관리적, 기술적 이 시각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발을 삽질을 하는 거라고 이제 봤을 때 삽질을 하는 게 이제 개발이다. 뭐 이렇게 약간 이걸 뭐 비하되는 말로이라고 표현했는데 뭐 그렇게 나쁘게 생각할 건 없고요. 하여튼 공정 작업을 한다. 공정 작업을 어떤 직업을 실제로 기술을 투입해서 공정 작업을 하는 것을 개발이라고 본다면 개발이라는 것은 그냥 작업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땅을 팝니다. 땅을 이제 막 삽질을 해서 이제 판다 그래요. 포크레인을 할 수도 있고 땅을 막 파요. 그럼 열심히 잘 팠어요. 이랬다고 이게 성공하는 겁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땅을 100km를 파는 거다. 그럼 100km인데 90km를 팠어요. 그러면 90% 공정이 성공한 겁니까?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왜? 기본적으로 90km를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목표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서울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평택까지를 파는 건지 그럼 이제 서울에서부터 평택까지 한 90km를 팠다. 그럼 방향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방향성을 관리를 하지 않고 파게 되면 이게 서울에서 개성 쪽으로 판대거나 이러면 이제 다 파서 올라오는 순간에 이거 잘못하면 잡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건 진짜 엄청난 위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것을 작업을 잘해서 품질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관리를 적정하게 했는가라는 이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두 가지 요점에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검수해 주세요. 요청을 했어요. 소스 코드 딱 주고 그 다음에 검수 요청서 달랑 이거 주고서 검수해 주세요. 그럼 그걸 누가 검수할 겁니까? 그럴 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럼 검수를 증명할 수 있는 증적을 좀 달라.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산출물도 있고 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관리한 내용도 있고. 예, 그러한 내용들을 받고 종합적으로 검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업 관리는 뭐 PM, BOK에 의한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만은 실무적으로는 크게 한 9가지 정도 보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범위 관리, 일정 관리, 비용 관리, 품질 관리, 인적 자원 관리, 자원 관리 중에서도 인적 자원 관리, 그 다음에 의사소통 관리, 위험 관리, 조달 관리, 그 다음에 이제 통합적인 시각에서의 통합 관리, 이런 이제 관리적인 요소를 잘 파악해서 서로 분쟁해서 대응을 좀 하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의 그 진화 단계를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크게 사업관리적인 요소를 보면은 착수 계획 단계가 있고 실행 통제 단계가 있고 종료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지금 이제 종료 단계에서 잘 안 끝났으니까 예를 들어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분쟁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이 분쟁의 원인이 초기부터의 문제인지 아니면 중간 이후의 문제인지 종료 단계만의 문제인지를 파악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초기의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초기에 주간기간이 요구사항을 불명확하게 줬어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나옵니다. 이 개발사 입장에서는 요구사항도 불명확하고 해가지고 난 어쩔 수 없었다. 하여튼 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주간기관 입장에서는 이게 코너에 몰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그랬을 때 대응은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그러면 요구사항을 정의하기 위한 우리는 요구사항을 내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부기관처럼 뭐 RFP를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요구사항을 잘 정의하기 위한 활동을 당신이 했습니까? 그리고 개발업체가 그걸 했습니까? 라는 게 이제 또 하나의 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이제 그런 이제 요구사항들을 정확하게 안 하게 되면은 가면서 계속 리스크가 증가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하나, 둘, 셋으로 했지만 실제로는 리스크가 급격히 증가하는 이제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요구사항 변경 및 추가로 인한 일관성이 저하되는 부분이 문제가 돼요. 그러면 그 부분은 개발사 입장에서는 주간기간이 뭐 처음에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다가 또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다.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다가 계속 바뀐다. 이게 이제 하나의 또 키가 되겠죠. 분쟁의 키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또 주간기관 입장에서는 코너에 몰리는 게 됩니다. 그랬을 때 주간기관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다면은 요구사항이 우리는 이제 요구사항을 내는 과정에서 좀 계속 구체화를 해나가는 과정인데 그러면 그때 그 요구사항이 변화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위험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잘 가이드를 했느냐 그런 것이 이제 또 관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가이드를 그때그때 잘 했다고 한다면은 개발사가 어느 정도의 그 키를 갖고 갈 테고 가이드도 거의 하지 않고 무조건 요구사항 바뀌어서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은 일종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단계에서의 뭐냐 하면은 검수를 해달라고 할 때 최종 결과물만 가지고 검수를 해주시오 하는 거하고
이 중간의 과정을 우리가 이만큼 성실하게 했습니다라고 증명하는 거가 이제 하나의 쟁점이 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리스크가 어떻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누가 책임이 더 큰지 이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잘 증명해내는 것이 상당히 분쟁 대응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어느 한쪽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양쪽에서 그런 부분들을 성실하게 대응을 했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분쟁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보고요. IT를 이제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이제 감리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우리 그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물론 이제 돈을 버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돈을 버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버는 사람도 있잖아요. 돈을 뭐 고리대금을 해가지고 뜯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도 있는데, 전문가라는 건 뭡니까? 전문가라는 것은 성실하게 전문가적인 소양을 다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거기에 의해서 신뢰성을 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문가라는 거는 뭡니까? 주관기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뢰업체에 대해서 당연히 이런 거 의뢰업체에서 잘 얘기 안 해줘서 우리가 이 개발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하는 거하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걸 안 했을 땐 이런 위험이 생기고 이렇게 해야 좋은 방향으로 갑니다 하고, 거시적이고 전략적인 입장에서 가이드를 잘 하면서 진행을 했느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는 IT 쪽을 잘 몰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개발업체에게, 그러니까 의뢰 업체가 될 수도 있고 의뢰 기관이 될 수도 있겠죠. 의뢰 기관 또는 업체가 개발업체에게 의뢰를 할 때는 전문가적 소양을 다 해달라고 맡기는 겁니다. 잘 모르니까. 근데 개발업체가 잘 모르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요구사항이 하나가 딱 변했어요. 그러면은 슬쩍 말을 던지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면은 그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을 좀 설계는 그쪽에서 좀 해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설계한 대로 다 구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설계를 하는데 전문적인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이거는 업무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적인 이야기에서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무 얘기 없이 그냥 쓱 구현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품질이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더니, 아니 설계를 이 뭐 스토리보드나 이런 것만 해주니까 우리는 이렇게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랬을 때 물론 설계를 불완전하게 해줬다는 거에서 여기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개발업체가 전문가적 책임과 의무를 다했는가라는 부분에서는 정말 심각한 하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만으로 안 된다고 한다면 미리 저희한테 설계해 주기 위해서는 요러요러한 내용, 그러니까 UI 쪽은 어떻게 해야 되고 프로세스 쪽은 프로그램 명세서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DB 쪽은 테이블 정의서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걸 해주실 수 있으면 그거 해주시고 나머지 우리가 개발을 진행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요구사항이 하나 좀 한두 개 좀 몇 개 좀 변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은 좀 알아서 좀 설계를 해주시고요. 우리가 그러면 그대로 구현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설계가 이런 모든 DB 설계까지 하는 것까지 알겠냐고요. 의뢰기관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모르는 거를 기화를 해서 일종의 트랩을 거는 형태로 그렇게 하는 것은, 이게 앞으로 IT 발전을 위해서 이거는 정말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전문가로서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중대한 하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겠습니다. 분쟁이 발생했다. 그럼 분쟁을 조정하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이것이 소송으로 발전을 하게 될 때는 분쟁 당사자는 반드시 승소를 해야 될 겁니다. 승소를 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테니까요. 그러면 승소를 하기 위해서는 뭐냐? 그럼 서로 자기 주장을 막 주장하다 보면은 승소에 대한 어떤 확률을 높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판정을 하는 입장에서 서로 이쪽 얘기 들어보면 이쪽이 옳고 이쪽 얘기 들으면 이쪽이 옳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우위에 서야 되는 겁니다. 우위에 서야 대응이 되는 거예요. 우위에 서야 대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위에 서야 대응이 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술에 대한 부분은요. 전문가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했는가를 검증해 봐야 되는 겁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했는가. 이거. 자, 의뢰자가 있어요. 의뢰자가. 그럼 의뢰자가 개발자에게 이제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개발자에게 맡길 때는 뭡니까? 누가 기술의 우위에 있습니까? 개발자가 기술의 우위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술적으로 우월한 사람한테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맡겼다라는 얘기는 물론 여기 관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개발자가 그것을 맡는 순간에 책임이 발생하고 의무가 발생하는 겁니다. 전문가로서의. 그러면 그 책임과 의무는 내 기술을 자랑하는 것이 책임과 의무가 아니라는 거죠. 이 기술을 이용해서 의뢰자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시켜 주는 것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는 과정에서 단순히 기술만 내가 이렇게 잘한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 이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전략적이고 이 관리적인 요소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문가가. 그래서 이런 이제 결국 분쟁이 발생한다는 건 뭡니까? 일정 내에 결국 정확한 품질을 못 맞췄다는 거 아닙니까? 완성을 제대로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완성을 못했을 때의 책임에 대한 부분은 전문가가 충분히 가이드를 하고 그 공정 단계별로 전문가가 예를 들어서 모든 증적을 추적할 수 있도록 증적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대응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그 의뢰하는 입장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개발자 쪽이 유리하게 될 테고 의뢰자 입장에서 봤을 때 잘 모르는데 개발자가 의뢰자가 잘 모르는 것을 기화로 해가지고 그 관리를 소홀히 하고 모든 전문가로서의 그 각 공정 단계별로 진행해야 될 내용들을 증적들을 정확하게 확보하지 못하고 제시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냥 결과만 가지고 몇 프로 완성했다고 한다. 이렇게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이 개발자는 전문가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을 객관적인 증적을 가지고 검증을 해서 제시를 한다면은 검증을 한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은 항상 개발적인 요소와 관리적인 요소의 양면적인 시각에서 대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